자, 첫날 오셨던 분, 첫날 첫 게스트 체포해서 다시 모셨습니다. 윤시민 작가, 시민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정되신 거 아시죠? 아니? 너무 괴로워. 이 고정에서 나와서 비평한다는 거는. 예. 뭐 격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모실게요. 예, 어쩌다 한 번씩 하죠. 뭐. 예.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연락드리면은 예, 고정하면 너무 괴로워. 예.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말 안 한다니까. 연락 드릴 때만 나오시면 돼요. 자, 오늘 어떤 얘기 하시려니까? 아니 뭐 해달래매 뭐그 윤석열 정부의 뭐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오고 그러대. 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뭐 보험료 15%로 인상한다는 안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또 장관도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 돈이 막이고 돈이 중요하다고. 돈이 중요하죠. 그런 거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나온 거죠 뭐. 또 과거에 본인이 또 복지부 장관 하셨으니까 자 벌써 15년도 넘은 일인데. 한번 해봤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하고는 다르지. 자, 오늘 무슨 얘기 하실랍니까? 자료면 있나요? 아니 지난번에 왜 신년 업무 보고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잖아요. 예. 대통령한테. 예.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언론에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 사람들 뭘 하려고 하나.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예, 그거 제가 이제 2023년도 보건복지 업무 추진 계획을 다 읽어봤는데. 다 읽어보셨어요 그걸? 예,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어? 예. 자, 무슨 자료를 한번 띄워볼까요? 예, 이 인구가 제일 중요해요. 인구. 예. 지금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예. 예, 저게 이제 2021년도에 출생 사망이 26만 대 32만 이렇게 해서 어허. 약 한 6만 명 정도 차이가 났어요. 5만 7천 명 정도. 네. 사망자가 많았죠. 사망자가 더 많아요. 줄어드는 거 인구가. 예. 네. 그 작년이 이제 2022년이 아직 11월까지밖에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 11월까지 월 평균을 12월에 더해서 예. 끝자리는 없애고 보니까 출생아 수는 약 25만, 사망자는 37만. 그래서 12만으로 격차가 늘었습니다. 6만에서 12만으로 두 두 배가 배. 되네요. 저게 이제 앞으로 저 추세가 계속되어서요. 예. 우리나라 연간 사망자 수가 60만, 70만까지 쭉 갈 겁니다. 앞으로. 출생자 수는 20만 명 선으로 내려오고요. 고령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예, 그 이제 인간을 생물학자들은 진사회성 동물이라 그러는데 군집을 이루어 살면서 출산과 육아와 관련해서 여러 세대가 함께 분업과 협업을 하는 종을 진사회성 동물이라 그래요. 개미나 벌이나 이런 게 그런 건데 인간이 그렇거든요. 공동육아 말하자면. 예, 이런 진사회성 동물의 군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개체 수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그 개체들의 사회적 구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벌 같으면 일벌 숫자가 얼마나 되고 뭐 그런 거요. 우리나라도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저 인구 통계가 제일 중요한 그 조건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는 저런 변화에 잘 맞추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 되게 좋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좋은 평가를 하고. 의외지 좀. 네. 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자료가 인구 피라미드가 있는데. 예. 저거를 이제 시계열로 보여주는 거죠. 요 그래프는 이제 금년도에 2023년도의 인구 피라미드인데 보시면 피라미드가 아니죠. 중간부터 위로는 피라미드고 아래쪽은 역 피라미드예요. 마름모꼴로 돼 있죠. 저 얘기는 저게 이제 한 30년 정도 더 지나면 지금 제일 두꺼운 부위로 되어 있는 지금 40대, 50대 여기가 꼭대기로 가고 밑에는 아주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한 30년 후에 거요. 30년 후에는 저렇게 돼요. 그럼 저 2053년 거를 보면 일하는 사람의 숫자하고 위에서 은퇴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의 숫자 또는 자주 병원에 가는 노인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네. 그 19세 이하를 빼고 나면 예. 20세 이상 혹은 18세 이상 성인들만 볼 때 일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하고 보험료 내는 기간은 끝나고 혜택만 보는 사람들하고 숫자가 거의 1대1이 돼요. 어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제도 어떤 보건 시스템도 저 조건에서는 못 견딥니다. 작동이 안 되겠네요. 예.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요. 어머나. 예. 아신다고? 예.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내놓은.
내놓은 대책은 아직 없죠. 아, 없어요? 이제 알기만 해요. 아, 예. 업무 보고 자료를 봤더니 아, 이것까지는 이해했다. 예, 저게 이제 기본 조건으로 업무 보고 맨 앞에 맨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하고 예. 그다음에 고금리, 저성장, 예. 국제 경제 질서의 어떤 불안정 이런 요소들이 이제 또 하나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들어와 있고요, 현재.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저성장, 그죠? 고금리, 국제적인 그런 불안정 이런 것들이 단기 요인으로 있고 예. 장기 추세로는 저 인구 변화가 놓여 있고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 정책과 복지 정책은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이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아, 복지부 공무원들은 참 믿을만 하구나. 복지부 공무원들은 지금 원인 분석은 정확하게 했어요. 예. 현상 분석은.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그대로 해가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예. 심지어는 이제 조금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금년에 그 부모 수당이라고 그래서 예. 이제 1살짜리까지 예. 이 가정 양육하는 데 대한 지원을 좀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 빼고 나면 새로운 건 없고요. 다만 지금까지 쭉 그 추세상 예산 지원을 넓혀 나가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크게 예산 증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는 동결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죠. 요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보수 정권 들었으면 항상 그러니까 예. 그 대목은. 예.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럼 왜 언론에는 뭔가 새로운 문케어를 선본다든가 국민연금을 어찐다든가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예. 그 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릴. 자, 요지 예. 보건복지부 예, 2023 주요 업무 추진 그렇죠. 추진계획. 예. 예, 그 이제 비전은 미래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 저건 대통령의 어록이에요. 예. 목표는 약자 복지 및 필수 의료 확대. 저것도 대통령 어록이에요. 예. 그다음에 미래 대비 개혁 과제 중점 추진. 저것도 대통령의 워딩이에요. 예. 저런 걸 멋지게 앞에 붙여놓고 추진 과제를 보세요. 4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예. 두 번째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 의료 강화. 여기까지가 대통령 워딩입니다. 전부 다 예. 제목이. 세 번째가 지속 가능한 복지 개혁 추진. 요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공무원연금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보다 나은 미래 이런 거는 그냥 레토릭이고 오케이. 앞에 세 가지가 핵심인데 예. 되게 달라졌어요. 저거는. 아, 이 내용은 앞에 보건복지부가 공무원 차원에서 원인 분석한 거는 쭉 이어져 오던 문제의식이에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핵심 추진 과제 저게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앞으로 남은 1600일 동안 약자 복지, 예. 필수 의료 복지 개혁. 이거 지금 이렇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예. 약자 복지는 그 자리는 보편복지 그렇지. 민주당 정부에서는 보편복지 쪽으로 많이 가 있었는데 이게 선별 복지 하겠다는 거죠. 예, 선별복지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만 돈 주겠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 우리 안 해. 음.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필수 의료 강화는 지금까지 MRI, PET 촬영을 비롯해서 초음파 뭐 등등 예.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 환자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을 좀 보장성을 넓히는 쪽으로 문재인 정부가 해왔잖아요. 진보 정부 설 때마다. 보장성 축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우리 청수 진짜 아는 거 많아. 앞으로 병원비 좀 더 들어갈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더 병원 가면 돈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세 번째 지속 가능한 복지 개혁 추진 저거는 예. 국민연금 보험료 올릴 테니까 돈 더 내세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를 받으면 대통령이 만족했을 것 같아. 근데 그 뒤에 가면 이제 세부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거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예, 그거는 저 여기 시간도 없고 예. 그걸 다 읽어보면 저건 말뿐이다. 자, 이게 이제 요 언어를 사실은 이제 공무원의 워딩인데 예.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의중을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튜닝한 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대통령만 알아듣게. 대통령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튜닝한 건데 그럼 언론이 다시 그걸 풀어줘야 돼. 디코딩을 해줘야 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러니까- 문케어 선본화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는데 뒤에 이제 세부 추진 계획이 쫙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지금 유시민 디코딩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말은 약자 복지는 선별 복지. 예. 앞으로는 이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일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선별복지한다는 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하던 게 없어지지는 않아. 더 늘지는 않지만. 아니 그러니까 보편복지로 안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건 안 해. 네. 예. 그 보수 정부를 대통령 국민이 뽑았는데 당연히 그거 안 해야지. 그러면 보수 정부를 뭐하러 뽑았어요? 이 필수 의료 강화 저는 이게 제일 그 해석이 정확하게 필요한 대목이라고 봐요. 네. 이거 병원 가면 돈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필수적이지 않은 거는 앞으로 좀 혜택을 줄이겠어. 라는데 문제는 필수 의료와 안 필수 의료의 경계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 위원회가 다 있어요. 전문가 위원회가. 네. 그거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음대로 여기까지 필수, 여기부터 필수 아닌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못해. 자, 하여튼 이건 보장성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분야는 검사잖아요,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불러들이고 이런 건 엄청 잘해. 근데 여기는 뭘 몰라. 뭔가 검사를 보내지 않을까요, 거기? 보건복지부는 검사를 못 보내요. 네. 아니 의사 면허를 딴 검사들이 있어요. 여기는 의사 면허 있다고 보건복지 행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들을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데 앞에 모토는 저렇게 해놨지만 사업들을 다 지키고 있더라고요. 유지하고 있다. 예. 자 일단 보장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이거. 박수 한번 네. 본인이 훌륭해. 장관했던 자리였다고 지금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 칭찬하고 계신 건데. 아니 지금 내가 있을 때 15년 전에 그 과장급 했던 사람이 지금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잘 지켜가고 있다는 느낌이 이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 복지 확대, 선별 복지하겠다는 거고 필수 의료 강화, 보장성 축소하겠다는 거고 복지 개혁, 연금 올린다는 건데 근데 실행 계획을 봤더니 없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면 어마어마한 역풍이 불잖아요. 그 울죠. 그러면 그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이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면 네.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작전 계획을 짜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못 하거든. 못하죠. 예, 대통령과 어공들이 와서 해야 되지. 예, 그 국무총리실과 장관들이 외풍을 막아주면서 직원들을 보호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예산을 끌어오고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그것도. 네. 한번 해보셨잖아. 예, 근데 그런 게 지금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저는. 거구나. 예,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돌아가고 있나? 돌아가. 한번 업무 추진 계획을 내가 잘 아는 분야 거 한번 쭉 들여다봤더니 구호는 크게 외쳐놨는데 작동 계획이 없네.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말이구나. 지침이 안 왔다는 말이에요. 지침이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15년 전에 안 지금 돌아간다. 기초연금 도입할 때 네. 그럼 장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그 업무 추진 계획에 그걸 딱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때.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드라이버를 걸죠. 그래서 집에 못 가셨잖아. 예, 국민연금 뭐 보험료는 몇 주 동안. 못 올리더라도 급여를 깎는다. 이런 거 엄청 반발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진보 단체의 공적으로 몰려서 100몇십 개 단체가 막 퇴진 요구 성명을 내고 막 그랬잖아요. 15년 전 기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런데 그 단체들의 강연을 그대로 일찍 안 갔지. 나도 뒤끝이 있으니까. 난리 났었죠. 예, 그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 업무 추진 계획에 그게 들어가려면 이미 그 지침과 의지와 그 전략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서 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부 전투 계획도 있어야 되고 각오도 다지고 머리띠 두르고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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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왜 요즘 정부 차원에서 돌아가는 게 없는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에 지금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박근혜 정부 때 뭐 위원장 했던 교수 하나 하고 좀 문재인 정부 때 뭐 청와대 수석했던 교수 하나 하고 연금 전문가라고 두 분이 공동위원장인가 하면서 이제 안을 하나 만들었는데 예.
그 이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험료율을 한 15%까지 지금 9%잖아요. 네. 15%까지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다. 이런 중앙일보의 보도가 있더라고. 두 사람이 만났어. 아니, 하여튼 근데 15%까지 인상해도 연금 고갈은 못 막아요. 아까 우리가 2053년 인구 그래프를 봤잖아요. 그때가 기금이 완전 고갈될 때예요. 지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현 시점에서 한꺼번에 어디까지 올려야 되면 약 19%까지 올리면 고갈이 안 돼요. 오늘 해봤더니 자주 모셔야 되겠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나 막 대통령 흉보고 이런 거 좀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 문제가